배우자도 나이 배우자가 록자 상옥에 있는 사람이라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겠죠. 그래요. 대단히 어떤 건전한 남편을 뜻하는데, 이 남편도 보니까 사궁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록이 사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출세욕은 많아도 반드시 현실 현상을 지키는 남편, 그러니까 직장을 반듯하게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니면은 남편병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당신은 남편을, 반듯한 직장의 남편을 만났을 때만이 어떻다고요? 사궁에 있는 록자의 남편만큼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하는 남편을 만났거나 그 다음에 이동이 심한 그런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면 직업이 꼴백 번도 넘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피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록자 사궁에 놓여 있으면은 남편도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음이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식을 의미하지요. 자식도 록자 사궁에 와 있으니까 이 남편도 이 남자의 자식도 공부 잘하는 자식과 인연하기 마련이에요. 록자 사궁에 와 있으니까 머리 좋은 자식하고 인연하겠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이 뱀의 형태를 아까 우리는 백사의 형태라고 봤어요. 그렇죠? 백사의 형태인데도 이 백사에 또 이 뱀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뱀이 일단은 흰 뱀이야. 백사야. 백사가 뭘 맡고 있냐면 신금이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그렇죠? 지지로 보면 유금이에요. 그렇죠? 칼이야, 칼. 칼을 이미 맡고 있는 뱀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칼 맞은 뱀이잖아요. 그래서 살생대권직 있죠. 살생대권직. 한마디로 센 직업들. 센 직업을 갖고, 관성인데 칼 맞은 뱀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센 직업들. 우리가 센 직업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대개 의료, 약, 그 다음에 군, 검, 경, 그 다음에 세무, 정보, 그 다음에 또 고깃집, 정육점 있죠? 이런 직업들. 이게 다 센 직업들이에요. 이런 직업에 연하지 않으면은 직업이 꼴몇 번도 있죠. 신사의 수치구성.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유형에 들어가지만 실제 이렇게 업상대체를 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팔자가 곤곤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생대권직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백사가, 이 잘나고 고고하고 잘난치 않은 백사가 칼 맞은 형국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직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관의 이제 상태를 우리가 이제 봤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런 정관을 가지고서 멋있게 놓고 있는 신사일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신금이 지금 병화의 정관을 록자 사궁으로 놨지만은 가령 내가 화운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지가 되든 뭐 오화의 운이 올 수도 있고 사화가 동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신금의 일주들은 이렇게 정관이 됐든 뭐가 됐든 관성이 혼잡해서 들어오는 운이 있어요. 이 관성 혼잡 운에 말이죠, 대체적으로 직업을 그만둔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너무 강하게 나를 쳐버린 것, 이것을 우리가 탈기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탈기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금의 기운을 너무 많이 무지막지하게 관성이 뺏어가는 해예요. 이렇게. 근데 신사일주가 신약명이야. 신약명 자체예요. 근데 이미 조토가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사람이 아주 날카로워. 그런데 이렇게 관성이 혼잡해서 들어오면은 대개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탈기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사일주들은 오운, 사운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2013년이 계사운이 들어왔어. 계사운이 들어오면 나한테 식상이 들어와 있죠. 일단 내가 식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관성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관성을 친다고 이렇게 친다고요. 그래서 5화 4화 운에는 아마 신사일주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임진년이 또 이렇게 있었잖아요. 12년에 식상을 다 보는 해 라만까지 보죠. 그러니까 신사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출세는 했을지 모르지만 출세한 여파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 금년에 아주 심하게 나타나요. 다시 얘기해서 승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승진엔 어떤 구설이라든가 또 승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오직 사건, 어떤 뇌물 사건에 결려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사일주는 12, 13년이 참 안 좋은 해였구나. 그러니까 수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나 했으면 참 좋은데 아마 그렇지 않죠. 신사일주들은 저렇게 이제 비겁이 저렇게 딱 들어와 있게, 겁재가 들어와 있으면은요, 절대 저 사람들은 그냥 놓지 않죠. 뭐든지 테이크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운이 굉장히 다단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격증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업에 잘 수성하고 있으면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식상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도록 하자고요. 식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식상을 한번 좀 이제 종을 해보시자고요. 자, 식상을 보니까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영역이지만은 하나는 임수요, 하나는 개수로 들어와 있더라.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하나는 임수는 뭘로 들어와 있나요? 이렇게 절로 들어와 있고, 또 개수는 보니까 태로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절태로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식상이 절태로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가요? 박력이 없어. 물에 물 탄 듯 사람이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점잖게 보이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명 입장에서 식상이 절대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점잖합니다. 점잖한데 이게 잘 생각을 하세요. 남명은 점잖해 그러면 괜찮네. 그런데 여명이 점잖해 그러면 어때요? 좀 뉘앙스가 이상하잖아. 어떤 남명이 무토야. 어떤 여명이 무토야. 이거하고 전혀 어감이 틀린 거야. 그쵸?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무뚝뚝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이렇듯이 식상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이건 여명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따져보면은요. 그러면 신사일주의 여명들은 어떨까요? 애교가 있다 없다? 없어. 애교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 남명이든 여명이든 식상은 감성계잖아요. 그렇죠? 감성계가 이렇게 돼 있어. 원래 감성계는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이콘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오지랖이니까 지금 이렇게 가잖아. 감성계 자체가 이러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보이고 소심하고 아주 박력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잖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갔어. 노래방에 가면 식상이 절대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남들이 막 그냥 막 식상이 막 이렇게 진짜로 노광으로 들어와 있거나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어때요? 별 그냥 뭐 난리 부르스야. 근데 이렇게 절대로 들어오면 점잖게 한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식상이 이제 절대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식상이 절대면은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식상이 절대인 사람은 건강에 주의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식상이 절대다 그런다면 일단은 화운에 모든 것이 일점 수기가 없는 가운데 화운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식상이 절대라고 한다면 거꾸로 발달하는 게 있어. 십성 중에서 식상이 절대면 뭘 치지 못할까요? 관성이 어떻게 된다고? 잘 살아나. 아셨죠?
그러니까 신사일주는 절태가 식상이 절대면 관성이 잘 살아나니까 어떻할까? 반듯한 거예요. 응? 반듯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관성이 이렇게 잘 살아나는데, 자, 이랬을 때 말이죠. 관성이 잘 살아난다고 한다면 관성의 특징이 있잖아. 특히 신금의 특징도 있지만 절대로서 관성이 살아나니까 신금들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똑똑똑 부러지잖아요. 식상이 없는 가운데 식상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의 일주라고 전 치잖아요. 이거 식상이 지금 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록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재미나게 말도 하고 말도 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 제 얘기 막 하고 오지랖도 놀고, 응? 노래방에 가면 지세상이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식상이 절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반대 방향이야. 전혀 반대로. 그러니까 관성이 거꾸로 살아나죠. 여기 관성이 어떻게 됐어요? 관성이 죽잖아, 여기는. 이 관성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놀 때 어떻게 놀아? 팍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관성이 그냥 살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언어를 써도. 그러니까 같은 상과 이 같은 신금이라고 하더라도 관성이 록으로 들어와 있는가, 식상이 절대로 들어와 있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성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여기는 공직에 임할 수 있다 없다? 힘들어. 신해가 공직을 갖는다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그 힘들어요, 실제. 그러니까 직업이 어때요? 많은 거야. 여긴 직업이 어때요? 하나야. 한 길만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건 관성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진짜 재미가 없어. 그 여자도 잘 못 사귈 것 같은데? 애교가. 그런데도, 남자의 경우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 이제 재성이 이제 예. 관성, 여명 입장에서 관성이 록좌로 들어와 있잖아. 예. 반듯한 남편을 만나. 그래서 처덕이 있어요. 아, 초덕이 남편 덕이 있고, 신사가 원래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같은 신금이라도 전혀 틀려. 여러분, 노는 걸 재미나게 잘 놀래요? 직업이 반듯한 걸 택할래요? 둘 다요. 둘 다요. 아주 피곤해. 이렇게 되면은, 피곤해. 그러면은 이성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좀 있지만은 없어. 아, 작업 기술이 좋잖아. 아, 그렇지도 않아. 신금은 거짓말을 한다 못한다? 잘 못해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너무 딱딱하고 이게 그대로 드러나서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상관이라 말 걸기도 좋고 작업하기도 좋은데 몇 번 얘기해보면 상대방이 알아. 아휴, 저거 보수적인 놈, 고리타분한 놈이구나. 벌써 알아. 신금하고 얘기해보면 여러분 아주 좋아요. 첫 번 만나면 아주 건전하고 아주 부드럽고 좋다. 근데 거기까지. 그 다음은 똑같아. 그러면서 여자가 아휴, 우리 집에도 저런 놈이 있어. 아휴, 피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금 일주들이 쉽게 말해서 연애의 대상, 일시적으로 관심의 대상은 되지만 연애를 못합니다. 그다음 이 신의 일주 정도 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이렇죠? 결벽증들도 있죠, 그냥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명도 그렇고 난명도 그렇고 신금을 달았다고 한다면 여명이 신사고 여명이 신해예요. 어떨까요? 남자들이 보면 혹같이 얼굴들이 대체적으로 흰색들이 많아. 미남미들이 많다고요. 왜? 칼로다가 다듬어 놓은, 이 불로다 다듬어 놓고 칼로다가 다듬어 놨으니까 예쁘지 않겠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가까이 가긴 먼 당신이라고. 가보면 알아. 일단 사귀어보면 알아. 여자도 신금의 여자들은요, 사귀고 싶어. 일단 이쁜 것처럼 보이거든. 거기까지 가보면 숨이 탁 막혀.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옆집 쌀집 아저씨 같아야 돼. 일단은 그래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식상이 절대로 놓이게 되면은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더라. 관성이 살아나니까
근데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라고 이 절대에 들어가면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궁이 거의 막혀버리기 때문에 출산에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신사일주들은 산액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산액이라 한다면 유산, 낙태 어떤 그런 이제 기운들인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식상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절태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일단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하고 의 관계 또는 자식을 놓는 어떤 관계가 그렇게 인연을 하되 덕을 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 신사 일주 중에서 이런 경우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식상이 절대로 들어있다고 이제 남명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남명은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면 처갓집하고 어떻다가요? 덕이 없어요. 그렇고 처갓집하고 멀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재성을 생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는 사람 일단 건강에 조심을 해라,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추쇠옥이라는 제가 이제 단어를 쓰게 되면 여러분이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신금인데 내 사주 원국에 경금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금을 놓는다는 것은 이미 났어. 이렇게 이걸 우리 비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났는데 저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제 여러분이 저기 그 사주 척경이라든가 뭐 기문둔갑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철추, 쇠옥 이런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쇠 있잖아요. 쇠망치. 추라고 하는 것은 망치 추자예요. 그 다음에 이 쇠자는 부술 쇠자예요. 뭘 부순다? 신금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사일주가 되었던 신의 일주가 됐던 신미일주가 됐던 신금 일간에게 경금을 같이 놓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철주세역의 사주예요. 다시 얘기해서 망치가 금을 다이아몬드를 부순다 그래서 쇠역을 나. 그러면은 이렇게 신금일주가 경금을 놓은 사주들은요, 성정이 뭐라 그럴까요? 대단히 하여튼 예리해. 그 다음 좀 민감하다고요. 방어 기제가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을 아주 뭐라 그래? 대기한다 그래.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식상이 절대로 들어가서 표현력도 별로 없는 데다가 속으로 이렇잖아요. 끙끙 앓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신사일주를 보면 사람은 반듯한데 속은 말이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편치가 않아요. 잔정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왜? 바로 이러한 겁제의 철주세역 때문에 말이죠. 대단히 아주 깐깐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직업이 국세청, 국정원, 군검경 이런 데 주로 많이 있는 거야. 아주 머리가 또 비상하죠. 분석 능력도요. 공부를 안 하면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별 볼 일이 없겠네요. 머리는 좋은데 직업이 변변치 못하면 그럼 뭐가 되나요? 별 볼 일 없죠. 사기꾼이지 뭐야. 그렇다고. 의도식하면서 그렇죠. 머리 좋은데 직업이 변변치 않다 그러면 되게 자살을 많이 합니다. 소용없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이렇게 뭐 아주 진짜로 아주 능력이 없고 진짜로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자살일 것 같죠? 아니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사점 되면 극단적 선택합니다. 철주세역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때가 화운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비겁의 운이 들어올 때 대체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돼. 그런 이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성의 이제 한번 좀 상황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이렇게 보시자고요. 재성의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번에는 재성을 이제 종해보자고요. 재성은 당연히 보니까 목이에요. 목인데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데
갑이 살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갑이 살을 보면 병을 보고, 그다음에 을이 살을 보게 되면 네, 그래요. 이렇게 욕을 본다고 해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역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초를. 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도화를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재성이 병의 역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병종의 사궁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재성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재물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재물운이 별로 없어. 그런데 재물운이 별로 없지만은 정식이 삼자를 낳기 때문에 반듯한 직종이 임하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재물을 벌어도 어디 가서 번다고? 먼 것 원처에 가서 벌어야 돼. 그러니까 신사일주는 이미 이동이 심한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멀리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재성이니까 남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남명은 어디에요? 내가 돌아다니는 곳에 재성이 놓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원처 인연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일주들은 원처 인연하면서 놓는데 사궁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많은 이 여자를 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병종 사궁에 들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남명의 입장에서는 록자 사궁에 있는 사람이라 반듯한 여인, 반듯한 사람과 이렇게 인연을 하지만 남명의 입장에서 이렇게 부인, 여명의 입장에서 반듯한 남편과 인연하지만 남명의 입장에서는 병종 자체가 또 병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좀 쇠약한, 몸이 약한 그런 부인하고 인연하기가 쉬운데 어차피 그럼에도 신사일주가 정신기 3자를 낳죠. 그래서 남녀명을 떠나서 그 배우자 연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사일주들은 미인과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을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인, 미남하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정신기 3자의 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일주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지가 이렇게 안명합을 하고 있죠. 지지가 이렇게 안명합을 하고 있어. 안명합의 이러한 단계에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안명합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부정망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부정망상, 그쵸? 부정망상, 오셀로 신드롬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의처의부증이 있는 거예요. 의처의부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관성, 이 관성,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성이잖아요. 그럼 신사일주들은 의심이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까 정해, 이모, 무자들 있죠? 점잖게 보여도 어때요?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편하게 보여도 똑같아. 신사일주도 안명 앞에서 부정망상에 의부증을 놓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사일주들은 재성이 병종사궁에 놓여있기 때문에 부인과는 원처 인연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사일주들은 경금운에, 신사일주는 경금운에 비겁의 운에, 겁재의 운이에요. 그렇죠? 겁재운에 철추세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운에 철추세옥으로 들어오더라. 철추세옥의 운으로 들어올 때 아주 성격이 포악스러워지기 마련이에요. 자신을 지키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주로 아주 관제를 많이 탄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신사일주들은 경금운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일주쯤 됐으니까 수레진사니까 우리는 천라지망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이렇게 천라지망에 놓여 있는 이렇게 신사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조심 많이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관인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수성을 어차피 해야 돼. 직업이 센 직업이 있다면 수성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성을 해야 되는데 이 남항살이 신사일주를 되게 그만두질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신사일주를 보면
대운에 보시게 되면은 대운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나요? 술해하고 진사가 묶어서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술해와 진사를 피해갈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못 피해가요. 그래서 일단 이 술해 진사의 라망에서는 어쨌든 수송할 수 있도록 전력하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신사일주들은 요 대운에서 대체적으로 자기 직업을 홀딱 뒤집어 먹는답니다. 먹는데 우리가 이제 도망역으로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 보시자고요. 도망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유축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유축이라고 하는 이 도화를 보니까 오화가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오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자, 오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이제 도화예요. 그 다음에 유금 우리가 도화. 그 다음에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신금이에요. 그렇죠? 신금에. 그 다음에 역마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해수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신 과숙을 보니까 어디로 들어와 있나요? 사오미로 들어와 있죠. 사오미에 고신에 과숙을 놓고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진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뭘로 들어와 있나? 신금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진사가 라망으로 들어가고 라망의 운으로 들어가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뭐 남명이든 여명이든 다 역마가 어디로 들어와 있나? 다시 이렇게 라망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신사일주에게 있어서 역마의 운이라든가 해수의 운이라든가 이렇게 진사의 운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의 운으로 진의 운, 진사의 운으로 라망으로 들어왔을 때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대운이 술에 또는 라망에 동착이 딱 돼 있다고 한다면 천하가 없어도 관제를 타는 거예요. 그만두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화의 운에 말이죠. 오화가 나한테는 보니까 도화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도화의 운은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사일주는 보니까 신약한데 화가 들어오면 나의 기운은 어떻게 되나요? 싹 녹여버리는 기운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탈기가 심하다 그랬어요. 도화운에. 그래서 오화운에 자칫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재물을 다 내려놓고 다시 얘기해서 재산을 다 털어먹을 수가 있어요. 오화 도화운에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또 여타였던 문제로다가 내가 돈을 한꺼번에 싹 내려놓을 수가 있는 그런 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관성이 도화로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관성 도화로 들어오면 뭘 조심해야 되나요? 자기 직업 내에서 직장 내에서 쉽게 말해서 사내 연애 이게 들어온답니다. 이성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 그때 가진 것을 한 판에 내려놓기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사일주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업의 영역은 아니더라. 직장인이더라. 직장도 어떤 직장? 국가를 상대로 한 록을 먹을 수 있는 큰 공사직에서 있을 때 공부로서 인생을 승부를 볼 때만이 신사일주는 진짜로 자기 형상 그대로 신사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신사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비신사로 살아가.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사일주를 딱 보셨을 때 그 사람이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인생 진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0대 50대인데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왔다고 한다면 자기가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어느 직업에서 오랫동안 했던 것 그것과 연계돼서 그거하고 비슷한 걸 우리가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나마 성공하지 업종을 싹 바꿔버리면 그냥 망하는 연습이에요. 그냥요.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평생 무의도식하고 안 돼. 별 볼 일 없이 살고. 그렇습니다. 비신사로 살아가. 비신사. 성격은 아주 날카롭고 사교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우리 딸이 있어. 신사일주하고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의 대운을 잘 보셔야 돼. 공부를 잘해도 대운이 술의 진사로 딱 이것이 언제쯤 술의 진사를 일찍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40대 50대 됐다 그러면은 거의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라이센스가 세무의 어떤 라이센스가 있다? 무슨 아니면 무슨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다? 의사의 라이센스 있다면 괜찮았어요. 라이센스부터 조사해야겠다. 그래서 신사일주는 진짜로 신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업장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사를 딱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요까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어디 있어요? 그 뒤에 한번 좀 풀어보실래요? 정사. 자, 정사, 정미. 정미, 신사. 신사, 임진. 임진. 남녀명을 이제 떠나가지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 사람이 남명이라고 보시자고요. 우리가 재관의 동태를 우리가 살피는데, 이 사람은 보자마자 신사의 사에 들어와 있고, 그렇죠? 지살로 들어가 있더라, 역마로 들어가 있더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사니까, 이 사람은, 직장인명이겠구나,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재성을 보니까 무죄야. 네. 그렇죠? 물론 이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건 별개로 치더라도 무죄야. 그 다음에 관성을 보니까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관성이 이렇게 대단히 강하더라. 그리고 관성은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이 관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편이 혼잡이 돼 있죠. 한마디로 편관 기운이 굉장히 센 거예요. 편관 기운이. 그런데다가 신사가 편관을 봤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히 하여튼 관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우린 그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내가 신약한데 편관을 많이 받다 라고 한다면 일생이 어떻게 될까요? 건건한 거야.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내가 신강신약력을 따져보는데 편관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마침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토지만은 이렇게 통관 오행의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신강해졌어요. 그렇죠? 신강해져서 이 사람은 다시 해서 상관을 보는 기운으로 가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이 결국은 인성을 생해서 관인비식으로 가는 사주예요. 잘 흐르면 좋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기운을 아낌없이 쏟아낼 수 있는 것, 그러면 용신을 우리가 임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신강하니까 용신도 말이죠. 용신을 내가 쏟아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용신이 신강하게 되면은 용신의 또 용신,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볼 수 있음이란 말이죠. 나한테는 재성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관이 강해서 관이 오행을 통해 가지고 통관 오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신강해서 식상으로 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상관이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 1위 상관격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보니까 이 미정을기에서 정화가 이 초기가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극금에서 평광격이라고 얘기하죠. 평광격이면서 한편으로도 시상이 1위가 상관이야. 자, 편관이면서도 한편으로 상관격 있죠. 어떤 사람이야? 관이 상관을 쳐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성이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잘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시간을 상관으로 보는 사람 있죠. 시간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의 정제가 돼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천간에 시간에 저렇게 상관을 딱 보고 있으면은
대단해요. 자기 잘난 맛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로서 보니까 관성을 가지고선 전부 다 이렇게 인성으로다가 오행으로다가 해가지고 상관을 보는 사람이라 대단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을 한번 보시자고요. 재성은 무제사주에 그렇죠. 무제사주는 일단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재물을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매니지먼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사 일주쯤 되고 저렇게 아주 이 통관이 잘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은 어떻게 될까요? 싹 다 말아먹을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재물은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냐면 이 밑에 을목으로 들어와 있죠. 요 밑에 이제 을목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여기 지금 보니까 경금 있죠. 여기 경금 있죠. 지금 이렇게 암합하고 있죠. 제가 암합한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제가 을목이 요 있잖아. 요게 경금이 어딘가에 있으면은 그 사람 내게 아니야. 당연히 그 사람은 아주 예를 들어서 이 미토나 진토가 터질 때마다 을목이 나와서 경금과 합반해서 합거하죠. 그럼 가난한 사람이에요. 경금이 가져가 버리니까.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움직임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이, 쉽게 말해서 재암합이 돼 있다는 것은 재신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활동해주는 부자야.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미토나 진토가 충형에 의해서 깨질 때마다 어떻다고? 돈이 날아가는 형국이에요. 경금이 있다. 근데 없지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드러내놨나요? 안 드러냈죠? 알 수 없는 구두쇠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끊임없이 만지는 사람이라 부인한테 한다 안 한다? 잘 안 줘. 잘 안 넘긴다고 이럴 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부인한테 모든 것을 넘겨줬을 때 굉장히 편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잘 안 넘겨줘. 그런데 문제는 을목과 경금이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재의 동태. 다시 얘기해서 이성의 동태를 볼 수가 있죠. 이성인 분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재를 요구하고 또 실제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겠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보시자고. 여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여관식을 이제 보는데, 관성은 보니까 당연히 정편관이 혼잡돼 있어요. 여명의 입장에서 정편관이 혼잡돼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활자가 넉넉지가 않아. 되게 보면은 남편을 만나도 아주 강성 체질의 남편을 만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편관이 이렇게 혼잡이 돼 있는 가운데 여명의 관성은 사실은 팔자가 건건하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주팔자는 전부 다 이 관성의 덩어리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음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찍부터 관성이 이렇게 연주에 나와 있으면은 이 사주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주예요? 대단히 조숙한 사주예요. 조숙한 사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혹시 성폭행, 성추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초등학생이 설령 중학생 여고생이 성추행을 당했어, 성폭행을. 그럼 그것이 전국의 모든 여학생이 그 또래는 전부 다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걸로 조금은 뉴스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주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성추행 당하는 사주,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편관이 연주부터 아주 혼잡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보자고. 초등학생. 뭐 중학생도 괜찮아요. 이 여학생은 특별 우리가 안전귀가를 위해서 학교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학교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쪽에서 이 공부해야 된다니까 하면은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그럴 만한 운명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사주들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해요. 뭐 다 당할 줄 있죠?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 되면은 탈기가 굉장히 심하고 저 사람들은 일찍 어른스러운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막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상을 보시자고요. 식상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상은 내가 보니까 상관인데 임진이 연루 들어와 있나요? 네. 묘로 들어와 있잖아. 네. 그렇죠. 묘로 들어와 있어요. 묘로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지장간이 무토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죠. 무토가 진토를 보면 뭐예요? 12운성이 관대를 보잖아. 그렇죠. 묘의 관대를 봤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산액이 있어서 자식을 반드시 어떻다고요? 하나를 잃어버리는 사람. 쉽게 말해서 유산하거나 낙태하거나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늦게 자식은 보지만은 자식하고 인연한다 안 한다? 힘들어요. 이랬을 때. 여명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관성은 보시자고요. 나의 남편으로 보시자고요. 근데 전부 다 정관이에요. 그죠? 정관도 말하면 관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요? 이 관성의 기운들을 정평관이 혼잡되어 있는 기운을 싹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기운이 언제예요? 38세 이후인데 실제는 앞에 옆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5년 앞선 33세 이후에 늦게 결혼하셔야 돼. 근데 늦게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일찍 결혼한다니까? 일찍 결혼하면 반드시 한 번에 아픔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문제가 돼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정평관이 혼잡되면 그 관성, 편관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몸이 아프잖아, 아픈다고. 확실한 남편인 것 같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운을 잠재우려면 33세 이후에 결혼하세요. 아셨겠죠? 이랬을 때만이 이 사람이 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래요. 그래서 일단 머리는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토에서 이렇게 인성의 어떤 힘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신금들은 아주 성격이 아주 날카롭죠. 아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편관이 아예 처음부터 머리는 기가 막히겠죠. 관이 이렇게 일찍 지배하는 곳에 직장을 두게 되면 괜찮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